도시정책, 사회경제, 환경, 교육, 포천의 한 이슈 등으로 순서대로 진행되며 5개 분야에 대해서 여기 참석한 패널들과 엄선에 선정한 10가지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 3주 전에 질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각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모두 발언 2분씩을 드립니다. 정식 토론에 들어가서는 분야별로 패널이 질문하면 각 후보자들은 2분씩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에게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 1개씩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또한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답변 마무리 30초 전에 종이 한 번 올리고 답변 시간이 마무리되면 종이 여러 번 올리는 방식으로 답변을 강제 종료합니다. 단상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이 스톱워치와 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께 이런 진행사항을 공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왔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들과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기호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용국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백영현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원석 후보입니다. 다음은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의자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대진대 도시부동산학과 최주영 교수십니다. 도시정책 분야 질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조윤성 기자입니다. 사회경제 분야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사랑 교육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은경 대표이십니다. 포천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현재 과학기술대학장을 맡고 계시며 환경종합부 교수이신 안준수 교수입니다. 끝으로 경인일보 정재훈 기자입니다. 포천의 한 이슈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5명의 패널이 2시간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피켓이나 박수, 야유,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후보자들이 답변이 아쉬워도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역 포탈에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기일보 김기현 국장입니다.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모두 발언 2분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국 후보입니다. 일어서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3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포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김대현 대표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했고 또 방청석에도 꽉 메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런 정치회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동창회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향후회장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고 도리어 거꾸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이 선출직을 걱정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선출직의 시와 시민을 걱정하고 앞으로 이 도시가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줄다름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포천시만이 최근 7년 사이에 인구가 10,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보듯이 포천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누구나 사랑받는 도시, 좋은 도시, 누구든지 함께하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배경은 후보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 앞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요양 중이신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병마를 털고 우리 앞에 다시 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론을 준비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포천시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과 좌장 및 패널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당선을 목표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박윤국, 이원석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논리적이고 진심이 담긴 오늘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천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또한 포천의 상권은 어떻습니까? 활력을 잃다 못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다. 저 배경현은 이런 포천의 변화와 함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포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 배경현, 새로운 포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한다면 하는 저 배경현과 함께 100년 포천 만들어 갑시다. 구호 한번 외치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다면 하면 여러분께서는 한다로 같이 해주시기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원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이원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포천은 지금 정당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각자 자기만 살겠다고 정당의 지향성과 방향은 사라진 채 어제의 보수가 오늘의 진보로, 오늘의 진보가 내일은 보수로 자리를 옮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좌우분간 없이 뛰는 모습에 포천의 내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더욱 모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그러나 누군가 꼭 가야 하기에 시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신념과 투혼의 자세로 그 길을 가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포천의 양당의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포천의 보수를 대표한다는 자유한국당, 탈당과 복당의 반복으로 지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로 개인적 인기에 편승해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포천의 현실은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덩달아가는 태극기 집회의 주역들로 더불어한국당으로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포천 민주당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저 이원석 지난 18년간 정당 생활을 하며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의정 생활을 하며 시민이 계셨기에 양심과 소신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면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천 발전의 변화와 희망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의 잘못을 바꿀 것인가, 이대로 안주할 것인가, 시민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생각과 실천으로 새로운 포천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을 위한 선거입니다. 저 이원석은 여러분을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포천 반드시 기필코 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본 질문에 들어가서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 정책 분야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현재 그 도시개발의 방향이 50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중앙정부에서는 하여튼간 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매년 이제 그 사업 도시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한 2개의 경기도형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 2,000원까지 이제 이걸 늘릴 계획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접경지역이고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포천 같은 지역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응모를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도 와야지 되겠지만 이 사업들은 대개는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많아야 100억에서 한 250억 정도밖에 그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이런 거 도시재생 사업 말고도 만약에 후보자께서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포천시 스스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혹시 되신다면 포천형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좀 행재정적인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본 질문은 기호순으로 답변을 하고 추가 질문은 반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박영국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포천시에 14개 연면동을 이제 진단 결과를 보면은 43%인 한 6개 동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천이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천동에 주민이 정주권이 개선돼야 되고 그 외에도 읍면동이 이런 정주 도시 재생사업 전략 계획이 좀 좁은 도로라든가 이런 오래된 이런 건물들 이런 거를 주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으로서 각 시군에서 수립이 돼서 이 2018년도 5월 17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포천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포천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관련된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LH나 경기개발공사의 포천 지역개발의 기본적 그 협력을 통해 갖고 지역개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포천시에 새로운 경제의 이 탄력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개발을 위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경영 전략이나 개발 계획이라든가 개발 사업 등을 이런 걸 모두 조직적으로 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개발 정주 지정 고시를 통해서 우리 포천시가 이런 도시의 새로운 정주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백영현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도시재생사업, 그 중에서도 포천 자체적으로 추진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 포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상임대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천 신읍동하고 영북하고 아마 일동 지역에는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시가 시청이 소재한 이 소재지가 정말 90년도 중반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포천 천주교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그 도로가 4차로까지 확장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동감들을 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기존에 있는 전통 시장이 없어지고 도시는 그 4차선 도로로 양분되면서 아마 도시의 기는 전적으로 잃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50조 원을 들여서 이제 5년간 전국 500여 개의 뉴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천 신읍동의 큰 사업을 그런 전국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그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그걸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14개 읍면동 읍면동 소재지가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투자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슬럼화돼서 상당히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테마별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북이나 일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형으로 관광 패키지형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박수 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수라든가 야유라든가 이건 일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원석 후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은 부심의 슬림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 고속 성장기를 거쳐 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정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천의 집값이 과거 60년도나 지금 2018년도나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저는 이 포천의 구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포천의 구도심에 대한 어떤 슬럼화를 방지하고 재생사업을 하려면 일단 우리 포천시는 지적불부합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구절초 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포천은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당시 상설시장만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가로정비 사업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 또 생산자 직거래 장터 프리마켓 등을 개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또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 부분부터 추진하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하고 달리 이 행정기관이 추진을 주로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도시재생의 키워드가 주민들 참여, 시민들 참여를 이제 유도를 시키는 게 이제 가장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행정기관 차원에서 개발을 많이 유도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해가지고 특히 도시재생 사업은 이거는 시민 참여가 없으면 사실상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보편적인 그 결론입니다. 혹시 세 후보님께서 뭐 세 분이 다 이런 그 시민들과 같은 그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혹시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이원석 후보께서 먼저 1분 30초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려고 들면 뭔가는 꼬리를 줘야 시민들이 참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시민들이 경제적 부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에 프리마켓 같은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생활소득의 향상에 대한 부분을 일으키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해서 구절초로의 어떤 프리마켓이라든가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은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0월 달에 도시재생 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한 바가 있고 현재는 우리 공동지원센터의 그 업무 협조를 받아서 포천 뉴딜 협동조합의 그 설립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지금 현재는 신흥동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상인들을 위주로 이미 결성이 돼서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천의 중심이 이제 포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도시는 이제 구읍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포천이라는 도시를 보면은 이 전체적인 토지를 봤을 때 여기에 불밥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임 시절에도 그런 불밥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 중앙도의 시장통에 도로를 확장을 해나가면서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기점을 통해서 이런 그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포천시가 공무원이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각종 분야를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예. 한 도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도시의 그 미래상을 설정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쭉 하면서 보면은 31개 시군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다음 나름의 어떤 그 특색 있는 그런 이 도시의 미래상을 가지고 그걸 기반하에 이제 주로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하여튼간 뭐 이 행복도시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서 복합문화 도시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감동양주로 해가지고선 이 첨단 서민 패션의 어떤 그런 테크노밸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잘 아는 고향 같은 경우는 통일 어떤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를 해서 뭐 통일 실리콘밸리를 육성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 각기 그 특성 있는 제안을 쭉들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여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포천은 그런 미래상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사업들 다 쭉 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오히려 가장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약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이제 어필이 그만큼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 포천의 이 미래상 앞으로 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포천의 이 미래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정을 할 것이고, 이 미래상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고향의 실리콘밸리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을 설정을 해서 그걸 육성을 해야지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상이 무엇이고 또 대표적인 어떤 사업들을 한번
육성을 해 나가면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순으로 이원석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포천의 도시정책의 정책은 일원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수정되고 또 바뀌는 정책의 결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포천의 천혜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을 이용해서 이를 활용한 수도권 제1의 힐링도시의 복합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모토로 한탄강 관광사업과 고머리 사업을 완성해서 수도권 최고의 새로운 힐링문화타운 건설로 관광, 문화, 예술 그리고 디자인의 연구 생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슬로건은 창작 문화의 관광도시 포천이란 슬로건으로 포천을 새롭게 각인시키며 천혜자원 관광을 활용한 그런 명품 포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정책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백경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천은 서울의 한 1.4배나 되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한반도 통일 경제 도시를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중심은 현재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세종시와 우리 포천을 연결해서 금강산을 거쳐 원산,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원산축까지 우리 국도 4축 중앙에 위치한 국토의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부터 우리 포천을 거쳐서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금강산 벨트를 연결해서 그것을 우리 포천에 담아내는 그런 경제적인 특별시, 또한 저희 포천시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거는 갠성 인삼조합이 우리 포천에 있습니다만은 개성에 실질적으로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인삼을 개성에서 재배를 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서 가공 유통하는 부분, 또 축산도 우리 이북 지역의 어떤 축산을 사육을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포천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어떤 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표를 거시적으로 잡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고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포천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 방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휴양 힐링도시 포천과 남북경협 중심 동시의 평화도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포천시가 비롯되는데 이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이 도시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행운의 남북평화 중심 도시로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생태휴양 힐링도시 포천은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비옥한 토지 이런 것을 복원하고 보존하면서 수도권의 자연생태계의 도시로서 발돋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통합물관리 조직이라든가 한탄강 일동 온천지역 산정호수 연계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재생에너지 구역 관리라든가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이 자립마을로 갈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지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동 스파 개발 사업이라든가 대웅계곡 산정호수의 그런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을 좀 더 남북경협 중심의 평화도시 포천으로 가는데 저희는 지금 평택에도 약 15만 4천 평, 남여주에도 한 6만여 평, 그 다음에 김포를 비롯해서 약 12만 평 규모가 있고 인근 도시에도 이렇게 됐습니다만 포천시도 제2경부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앞으로 물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반드시 포천시가 앞으로 추경하는 전 정부하고 연계되는 경기도와 포천시가 함께 연계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해서 포천이 달라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정답이 없는 그냥 가벼운